자, 글로벌 빅파마 머크 MSD라고 하죠. 키트루다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키트루다를 개발해서 이 항암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글로벌 빅파마 머크.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머크. 이 연구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이 제약 회사가 이 머크라고 그러죠. 자, 그 정도로 큰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자, 이 머크가 이 항암 시장의 이 성장성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항암 시장 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예전부터 이 항암 시장 쪽으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보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향을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HLB 상황을 보면은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라이센스인이 두 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표적 항암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인이 지금 캄넬리주맙이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옵디보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뭐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글로벌 항암 이 빅파마로 이 도약하는 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이 캄넬리주맙입니다. 이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항암제죠. 이 면역 항암제인데 지금 이 항암제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승인이 나지 않았죠. 중국에서 하나 이렇게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걸 라이선스 인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거기다가 이제 폴첸 박사도 HLB 사내 이사죠. 그리고 폴첸 박사가 이 리보세라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 이 전 버전인 아바스틴을 개발했던 그런 이력을 가진 이런 박사죠. 자, 이 폴첸 박사가 또 신물질을 또 많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언제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죠. 이런 부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첸 박사가 지금 HLB 사내 이사로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상당한 이 힘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양권 회장을 믿고 온 거죠. 그렇게 초기에 이 믿어준 진양권 회장을 믿고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인복이 많습니다. 진양권 회장은 이렇게 인복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항암 빅파마로 도약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자, MSD죠, MSD. MSD가 어디냐? 이게 머크입니다. 미국의 머크죠, 머크. 자, 머크의 시가총액 이렇게 보면은 자, 머크가 248조죠. 248조인데 이거는 조금 전 이 시총인데 아마 이 머크가 상당히 앞으로 크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키트루다를 앞세워서 이 머크가 엄청나게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하나 큰 게 딱 터지면 상당히 기업 가치는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한번 보시면 자, 항암제와 백신에 집중하기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거죠. 이 머크라는 이 글로벌 공룡 회사입니다. 글로벌 공룡 회사죠. 정말로 이 큰 회사입니다. 자, 키트루다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사업부 매각에 의견은 제각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 기업을 평가할 때 주위에서 보면은 하나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우려의 이런 시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는
정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항암제와 백신에 이제 집중하기로 했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 이제 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하고 이 항암제 그리고 백신 딱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 머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암제 백신에 집중하겠다. 가장 강력하게 돈이 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삼성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전기전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면서 삼성테크윈을 매각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했죠.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MSD 머크가 지속적으로 뭐 밝혀왔습니다. 여성 건강 바이오시밀러 포함해서 일부 사업부 분사한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행동에 취한 거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 이제 여성 건강 바이오시밀러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키트루다 판매라든지 이런 백신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부를 분사를 하고 항암제, 백신 이 전문 회사로 키워가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MSD 매각 예정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여기 여성 건강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피부과 통증 호흡기 질환 제티아와 바이토린을 포함한 일부 심혈관계 제품도 포함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분사를 시키고 항암제 백신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HLB 이 파이프라인이 뭐 장내 부족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크의 움직임도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지금 이 항암제가 이 리보세라닌도 마찬가지고 키트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 키트루다 하나 끝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암제 키트루다인데 키트루다가 하나가 아니죠. 이 뭐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어떤 위암, 대장암, 뭐 어디암 엄청나게 많죠. 그런 쪽으로 적응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키트루다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키트루다 말고 뭐 다른 또 항암제 개발에 또 열심히 하고 있겠죠. 자, 그런 쪽에 집중하겠다 이거죠. 앞으로 이 항암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앞으로 뭐 향후 5년 동안의 시장이 2배 정도로 커진다고 하니 특히 면역 항암제 쪽 지금은 이제 면역 항암제 플러스 이런 병용이죠.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 집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MSD 측은 이번 결정을 놓고 회사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라고 밝혔고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종양학 사업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종양학 사업 이 항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양학이 항암 사업이죠. 성장하고 있는 종양학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매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 종양학 이 항암 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업 분산 후에 MSD는 8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자신을 했다 그러죠. 항암제, 백신 더불어서 스페셜티 동물 건강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의약품 연구 개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뭐 이 더불어서 스페셜티 동물 건강 뭐 이런 거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핵심은 이 항암제 그리고 백신 요 두 개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뭐 이 항암제 너무 의존성이 커서 좀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도 다 제각각이라 그러죠. 어떤 전문가는 너무 의존성이 크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게 뭐 어떤 게
정답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대세 자체가 이 면역 항암제 플러스 병용 이쪽으로 지금 항암 시장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이런 대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 뚝딱 해가지고 나 이제 만든다 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경제적 혜자가 엄청나게 큰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양학 분야 성장 주역은 키트루다죠. 자, 그런데 이 점이 약점이 될 수도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약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지금 이 부분도 뭐 맞는 얘기긴 하죠. 맞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키트루다가 지금 성장해 나가는 속도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지난 4분기에 46%나 급증을 했죠. 예상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 46%뭐 엄청난 겁니다.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강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단독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 성장이 둔화된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적응증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15 자궁 경부하면 12%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치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제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지만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각종 병용이 대세가 되고 있죠. 그런 병용 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죠. 그래서 이 종양학, 이 항암 쪽하고 이 백신에 주력하겠다. 자신 있게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성장 둔화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키트루다 혼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렇게 보고 지금 병용 쪽으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현재 갖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20개 후보 물질이 있다. 여러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실제 MSD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PARP 억제제 림파자를 개발했고 최근 FDA로부터 전립선암 난수암에서 우선순위 검토 대상이 되면서 또 한 번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항암 물질, 뭐 후보 물질 이게 다 성공할 수는 없죠.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만 성공을 하더라도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키트루다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여서 그 돈으로 계속 연구 개발하는 거죠. 연구 개발해서 또 하나 또 탄생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오래 걸리겠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20개 중에 하나만 성공을 하더라도 또 이제 이어가겠죠. 바톤을 받아서 이어가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죠. 키트루다에 뭐 의존이 크다 이러는데 이 게임 업체로 보면은 NC소프트가 있죠. NC소프트가 리니지 의존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상당히 저평가도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잘 벌어들이는데 성장성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이 평가가 시장에서 나타났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 다 불식시켜버리고 리니지 하나 가지고 20년 동안에 계속 그냥 잘 하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 모바일 쪽으로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면서 같은 리니지인데 이 모바일 쪽에서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나만 잘 끌고 가도 몇 년, 한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키트루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한 암종의 적응증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약물이죠. 거기다가 지금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이 병용요법, 이 표적 항암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하고 병용을 해서 진행을 또 하면서 시장을 더 지금 넓혀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키트루다 이게 뭐 거의 머크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리보세라닙은 HIV의 상징이라고 딱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리보세라닙은 결국은 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약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 항암 시장은 엄청나게 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계 인류 기업이죠. 머크. 이 머크에서 이 항암 쪽하고 백신 쪽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머지는 매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HLB 지금 리보세라닙 하나는 이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하나면 거의 끝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키트루다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뭐 시장 장악해 버렸죠. 리보세라닙 하나 가지고 시장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 암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또 임상을 하고 진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리보세라닙도 적응증을 넓혀가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VGF 계열인 이 면역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PD 계열인 면역 항암제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효율이 극대화된다 이런 논문들이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HLB의 리보세라닙은 이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키트루다나 캄넬리주마, 옵디보 그런 이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손잡고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5년 동안에 시장이 2배로 성장을 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이 성장성을 가진 곳이 이 면역 항암, 이 항암제 쪽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대세죠, 대세. 이 항암제 쪽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크게 된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HLB는 이 리보세라닙에 추가적으로 라이선스인을 2개 한다 그랬죠. 자, 2개 가져오면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런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가 시장에 완전 대세죠. 지금은 이 면역 항암제가 점점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이 병용이 대세가 되겠죠. 지금 이런 시장의 크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2020년도죠. 아직까지는 표적 항암제가 가장 큽니다. 면역 항암제가 이 정도 되는데 면역 항암제가 이제 시장을 점점 넓혀 가겠죠. 그렇게 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건데 지금 면역 항암제 혼자서 가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이제 이 병용이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는 손잡고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면역 항암제가 지금 나온 게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HLB에서 라이선스인을 가져오는데 하나는 이 삼상 중이고 하나는 완료된 거. 그 중에 그 둘 다 면역 항암제를 가져온다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표적 항암제는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은 리보세라닙만한 표적 항암제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강력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죠. 지금 이 렘비마나 아바스틴 지금 이미 승인이 돼 있는 거죠. 아바스틴이 주사제죠. 요거보다 업그레이드 버전 리보세라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폴첸 박사가 이렇게
관여가 된 부분이고 폴첸 박사가 리보세라닙의 아버지죠. 자, 그러고 이제 렌비마가 데이터가 좀 잘 나왔죠. 이 면역 항암제 쪽은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닙, 렌비마 그리고 아바스틴 이런 부분이 이제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고 면역 항암제 쪽은 옵디보, 키트루다, 캄넬리주맙, 티센트릭, 임핀지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면역 항암제 두 개를 라이선스 인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업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적 항암제 뭐 가장 강력한 표적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리보세라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이 기전이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 옵티보, 키트루다, 캄릴리주맙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 했을 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아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캄넬리주맙이나 뭐 다른 어떤 부분을 가져왔을 때 이 표적 항암제 또는 면역 항암제를 이렇게 가져온다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특히 면역 항암제를 두 개 가져오면 정말로 좋은 결과들을 앞으로 뽑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드리겠죠. 라이선스 인을 해서 판매해서 이 기술료 한 달에 1년에 뭐 10% 15% 이렇게 해서 주겠죠. 해서 15% 주고 나머지는 먹는 겁니다. 로슈가 길리어드의 타미플루를 이렇게 기술 라이선스 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리고 윈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또 다른 쪽에 LO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머크사가 이 키트루다를 개발한 이 머크사가 항암 쪽 그리고 백신 쪽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이 항암 시장이 정말로 엄청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HLB는 이 리보세라닌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라이선스 인을 두 개 중에 뭐 아무튼 하나라도 면역 항암제를 가져오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